요즘 이분의 활약상에 아주 속이 뻥 뚫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돌직구 입법가, 답답한 정치 현실에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출연해 주셨을 때도 정말 막 응원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법사위 아니시고 외통위 되시다가 이제 옮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사위에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국감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 뭐 그걸 좀 느끼세요? 몸소 좀 실감하세요?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많이 있으셔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죠. 제가 사실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시간은 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정치인은 사실은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없으면은 힘있게 정치 의정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늘 응원합니다. 네, 최근에 쇼츠로 본 내용인데요. 그 한겨레 TV 출연해서 했던 얘기 중에 그 나경원 의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썰이 되게 재밌던데 좀 그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을 국회 지금 상임위 회의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저를 돌아보더니 최 의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좀 작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타고 태어난 게 목소리가 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휴 하고 가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석준 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주진우 의원이 제 옆이잖아요. 저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생겼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환청이 들린다. 환청이 들린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간단한 해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곽규택 의원을 제 옆으로 보내고 주진우 의원을 앞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곽규택 의원은 그냥 상임위 들어오면 하루 종일 떠들거든요.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반말하고 막말하고 실실거리고 뭐 예를 들어 서영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님한테도 경우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전 옆에 있으면 뭐 제가 괜찮다. 알아서 잘 단도리하고 그랬더니 박규택 의원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그걸 떠들지 말고 내 옆으로 오라고. 주진우 의원 귀도 안 좋다는데 바꾸자. 그랬더니 나는 최 씨 싫어요. 그랬더니 최 씨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뭐 목소리가 저는 별로 이제 특별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 음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달력이 좋으셔가지고 좀 더 그렇게 들으시나 봐요. 워낙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아무데서나 목소리가 크면 또 이제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커야 될 때만 크고. 그래서 서영교 의원과 그 최혁진 의원님 둘 중에 누가 더 왕 목소리냐? 제가 어찌 감히 서영교 의원님께 비하겠습니까?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왕 스피커라면 저는 이제 사이드 스피커. 그 겸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겸손의 말씀이셨습니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계엄이 내란입니까? 이렇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하면서 한 말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럼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고. 근데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법사위에 들어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뭐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란팔이 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란할 거냐. 그리고 들어오는 증인들한테까지 내란이라고 생각하냐. 무슨 내란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 국민이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헬기로 특수부대가 국회로 들어오는 거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체이탈 화법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정당 해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어찌 보면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소수겠지만 일부 합리적 보수라고 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시민들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주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예.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보수층도 좀 개혁이 돼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자기들 내부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지나가고 하면서 자꾸만 잊혀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내란 별거 아닌, 개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만 이제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 진행돼가지고 네, 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다시 좀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제가 법사위에 와서 또 목소리를 높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법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네. 기득권과 대한민국 기득권과 특권층은 학습이 돼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기득권, 특권층, 뭐 대재벌 이런 사람들의 재판은 꽤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민생 재판들 있죠. 서민들이 뭐 마지못해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서 죄를 막 때리는데 수년씩 재판을 끌어요. 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량을 낮춰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득권 특권층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1%도 안 되는 기득권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저는 국회의원 300명인데 1%도 대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100석이 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총체적입니다. 사법체계 안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슈가 나오는 것도 같은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재판들을 오죽하면 이런 일을 했을까 면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걸맞는 형량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서 형 때려버리고. 아시겠지만 그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잖아요. 휠체어 타고 나오고 한 몇 년을 끌다가 갑자기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의 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1심 선고일이 6년 만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빠루재판이라고 이게 일명 빠루재판으로 알려진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2019년이거든요. 네, 뭐 결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심사는 과연 나경원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요 여부 아니겠습니까? 요 이제 최근에 법사위에서 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 점을 꼭 집어가지고 항소할 거냐, 항소하지 말아라, 막 뭐 요 얘기를 항소 포기할까, 뭐 이제 요 얘기를 건드셨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아니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뭐 글로벌 이권 세력까지 결합돼 있는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럼 수사가 오래 걸리겠죠. 다 찾아내려면. 근데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빠루 들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제로 폭력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 영상 파일도 다 있잖아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형량을 어떻게 때릴지도 아주 명확한 사건을 6년을 끌잖아요.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어쨌든 어떤 판결을 내릴까는 결국은 저는 6년씩이나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고 그럼 이 형량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국민적 관심이죠. 국민적 관심입니다. 이 나경원 판결을 엄중하게 보고 목소리 내고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딱 떠들고 그렇게 해야 재판부가 그나마 상식에 좀 가까운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용하면 아마 별것도 아닌 정도의 낮은 수준의 판결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한 게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잖아요. 그럼 법원장들끼리 다 법원장 회의도 하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분명히 뒤를 봐주려고 안 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임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법사위를 나가든가 또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 대한 그 감사까지 하는 곳이고 예산을 의결하는 곳인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 판결을 앞두고 있는 나경원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앞두고 있는데 저희 모닝에터에서도 반드시 다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처럼 이제 그 공세를 멈출 기미가 없는데요. 실제로 사석에서 뭐 국힘 의원들 만나보면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다수가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지도부에서 네. 그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인데 네.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구나. 적어도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 몇 편이라도 읽고 뭐 토론을 통해서 당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가서 떠드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이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의원들 몇 사람들은 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군요. 예, 대장동은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위에서 지시한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고 실제 팩트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고 네. 당시에도 대장동 수사를 할 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주변인들이 드러났잖아요. 네. 계속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드러나니까 검찰이 그때 당시에도 수사를 갖다 일정하게 톤다운했던 건데 네. 이걸 갑자기 뭐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을 끌어들여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그게 명확하다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검찰 세력을 다 동원해서 왜 못 잡아놓습니까? 바보들이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명분도 없는데 계속 떠드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얘기하면 네. 아 그런가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국힘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럴진데 국민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그냥 예. 대장동 하면 뭐 이재명 비리 있다 이런 식으로만 연결시키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언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 그냥 이제 정말 위에서 시키는 네. 대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제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변보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물러선 듯한 좀 발언을 해서 좀 신중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장관님은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네. 검찰서부터 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장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어찌 보면 그 장관의 위치에서 막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얘기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항소 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항소 포기를 사주했다? 전혀 아니죠. 네, 항소를 하는 것은 중앙지검장의 권한입니다. 네. 그 중앙지검장의 권한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렇게 혹이 있는 사람이면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서 뭐 법무부에서 항소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왔지만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네, 네. 그건 장관이 직이 달린 문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강제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당장 사법적으로 다칠 수가 있는 건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본인들이 안 한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한 거고 안 한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항소 가면 증인들이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증언들을 하겠죠. 남욱 변호사가 배를 갈른다 이런 얘기 했지만 네. 어쨌든 유동규도 지가 열받겠죠. 네. 자기가. 왜냐하면 검사들이 자기 시키는 대로 해주면은 형량이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형량 더 나왔죠. 네. 재판부가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검찰하고 공모한 게. 네. 그럼 위로 가면 이제 항소 가면 더 터져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쇼타임이 시작됐다라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만석. 맞습니다. 이제 마치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판을 짜고 하나둘씩 도망가려고 한 거고 지금 사임서 내잖아요. 네, 네. 예, 이 공무원들이 네. 현직에 있으면서 불법과 비위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면 네. 공무원은 퇴직금도 못 가져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연금 못 받습니다. 변호사 나중에 이제 그러면 해임 처리가 되겠죠.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기업도 못 합니다. 이것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외압받는 척하고 마치 외압에 저항하는 것처럼 사직서 내고 내 퇴직금과 연금을 챙기고 로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지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윤리, 네. 사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박재혁 검사장이 사의 표명했는데요. 검사장과 일반 검사 이 차이가 뭐예요? 지금 검사장을 평검사로 만드는 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네. 나왔다는 거 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아마 6조일 텐데요. 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돼 있어요. 거기 뭐 검사장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쭉쭉쭉 돼 있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냥 보직이에요, 보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눠집니다. 모든 검사는 사실은 다 평검사인 거예요. 네. 그중에 보직을 받은 거예요. 보직자가 자기 보직에서 징계에 준하는 그런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했으면은 네. 그냥 보직 해임하는 거지 검사의 직위를 박탈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보직 박탈이 무슨 직급을 강등해가지고 예를 들면 네. 공무원이 3급 하던 사람이 아직 범죄 혐의가 분명해지지 않았는데 3급을 5급으로 강등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자기 직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다만 너는 보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보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네. 그냥 평검사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네. 보직 변경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제 심리적으로 어쨌든 네. 검사장이었다가 일반 검사로 가면 그렇죠. 심리적, 감정적으로 이제 강등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뭐 이제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 그 검사 중에서 뭐 18명이 지금 이렇게 반발한 걸로 보이고, 이제 물론 그거보단 더 많겠지만, 친윤 검사가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18명 때문에 정치권까지도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모양새예요. 나머지 17명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이 될지. 조마조마하겠죠. 네, 박은정 의원이 이거를 추동한 3사람이 있고 네. 거기에 나머지가 부안해동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집단적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예. 그리고 네, 네, 네.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왜곡해서 지금 정권을 흔들려고 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고 했어요.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박정원 대령은 불법적 지시에 불응한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정당하다라고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항소 포기가 마치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된 것처럼 그렇죠. 쇼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현 정권 자체를 비틀고 흔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사실은 유포하면서 집단적인 저항을 한 거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것이 네. 추동자이건 네. 아니면 부안해동이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다라고 하면 검사장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항명쇼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검사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중앙지검장이 지금 노만석 직대하고 둘이 짜고 쇼를 하고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한 거기 때문에 엄단해야죠. 엄단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성호 장관님은 이제 집단 행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민 중이다. 뭐가 좋은 방법일까? 최혁진 의원님이 생각하신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방법이 엄중처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장관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또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바로 받으실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검찰이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네. 사실 칼자루는 범법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거잖아요. 이 칼을 오히려 특권층을 보호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써왔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서 보상을 받죠. 당장은 정치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승진 등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파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옷을 벗고 나가서 로펌에 가서 보상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검사 조직 안에 있었던 거고 조직이 문화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성실한 검사는 바보 취급당해요. 아. 그런 거 안 하는 착한 검사는 한직으로 빙빙빙빙빙빙 돌고 예? 평생 평검사다 마는 거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만 골라다 쓰는 거죠. 예? 그런 검찰 조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폭발을 시켜주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요즘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요. 로스쿨에도 훌륭한 청년들 많습니다. 지금 법조계에 다 데려다 쓰면 돼요. 그거를 갖다 뭐 저 사람들이 없으면은 검찰 조직이 흔들린다. 만만의 말씀, 네. 천만의 말씀. 예? 네. 네, 저는 분명히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고요. 저런 소위 말하는 버러지 같은 짓을 하는 그 검사장 18명보다는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한 사람의 검사가 국민을 지킵니다. 네. 자기 소신을 가지고.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 해병의 자존심을 지켜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절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그런 선동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고요.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의원님 항상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절대 네, 꾸미지 않습니다. 네, 예. 막 속이 뻑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18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뭐 이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나오고 뭐 검찰총장 나오고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명 그렇죠.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검사 중에서 뽑는 건가요? 본인들이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네. 갑자기 카멜레온처럼 색을 살짝 바꾸고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네, 네. 살짝 몸을 낮추는 듯한 제스처를 했어요. 왜냐? 이 정부도 결국 한 집권 중반기 가면 힘이 빠질 거고 네. 정권은 5년이지만 검사는 청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려고 자기들끼리 네.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번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사실은 검찰로부터 네. 압력을 받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화들짝했고 더 가면 안 되겠네, 더 가다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이런 집단적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네. 본색을 드러낸 거죠. 네, 네. 지금 그래서 남은 두 사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랑 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거론하는